오늘도 이 글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30년 교사 경험을 가진 할머니가 세탁기 속 녹음기 하나로 소중한 가족을 지켜낸 용기와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할머니, 이 아저씨 무서워요. 6살 하영이가 그린 그림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그려진 작은 집, 그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 그리고 막대를 든 채 사납게 눈을 치켜 올린 어른의 모습.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의 낙서가 아니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선자라고 합니다. 올해 66,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다가 은퇴한 지 3년째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딸 유라와 사위 도윤, 그리고 6살 외손녀 하영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날은 10월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딸인 유라가 직장에 나간 사이 저는 늘 그렇듯 하영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아이는 말이 별로 없는 편이지만 그림 그리기만큼은 정말 좋아했습니다. 작은 손에 색연필을 꼭 쥐고는 종이 위에 자신만의 세계를 그려내곤 했죠. 하영아, 오늘은 뭘 그릴 거야? 제가 물었을 때 아이는 평소와 달리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검은 색연필을 집어들더니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아이 옆에 앉아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하영이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어요. 하얀 종이 위에는 작은 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여자아이 하나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 위로는 새까만 눈물방울들이 똑똑똑 떨어지고 있었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이 옆에 서 있는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키가 아이보다 훨씬 큰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눈이 사납게 치켜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손에는 굵고 검은 선으로 그려진 긴 막대 같은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영아, 이 그림 참 잘 그렸네. 그런데 이 아저씨는 누구야? 아이는 색연필을 꽉 쥔 채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몰라요. 그냥 아무도 아니에요. 그럼 이 울고 있는 아이는? 그것도 몰라요.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색연필들을 우르르 바닥에 떨어뜨리며 그림을 가리려고 했어요. 하영아, 괜찮아. 할머니가 잘못 물어봤나 보네. 저는 아이를 다독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넘게 교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봐왔지만 이런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평소보다 일찍 사위 도윤이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장모님, 오늘도 하영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윤은 늘 그렇듯 형식적인 인사를 건넨 뒤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뒷모습이 하영이가 그린 그림 속 남자와 겹쳐 보였어요. 특히 그 묵직하고 날카로운 발걸음 소리는 마치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딸 유라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고 도윤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하영이는 평소보다도 더 말이 없었습니다. 하영아, 밥 많이 먹어야 키가 쑥쑥 크지. 제가 말을 걸자 아이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이가 도윤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게 되었어요. 그 작은 눈동자에 어린 두려움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하영이의 그림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살면서 쌓인 경험이 제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아이들의 그림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하영이처럼 말이 적은 아이들은 더욱 그렇죠. 그 작은 손으로 그려낸 울음, 두려움, 그리고 위협적인 어른의 모습. 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혹시 이 집에 제가 모르는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하영이를 지켜내겠다고. 제 손녀를 그리고 딸을 지켜내겠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용히 해, 울지 마. 세탁기 속에서 들려온 이 음성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이의 흐느낌.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하영이의 그림을 발견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상상도 못한 두 번째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딸인 유라는 급하게 회사에 나가고 도윤은 골프를 간다며 일찍 집을 나섰어요. 하영이만 집에 남겨진 상황이었죠. 하영아, 할머니가 빨래 좀 하고 올게. 거실에서 만화책 보고 있어. 평소처럼 세탁기에 빨래를 넣으려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달그락, 달그락. 세탁기 드럼 안에서 무언가 굴러다니는 소리였습니다. 이상하네. 뭐가 들어있나? 드럼을 열고 빨래를 꺼내는데 바닥에서 검은색 작은 상자가 굴러나왔어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디지털 녹음기였습니다. 처음엔 하영이의 장난감인가 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신기한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놀잖아요. 그런데 녹음기 표면에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었고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아빠, 그만해요. 아파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아이의 가냘픈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조용히 해, 울지 마. 내가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낯선 남자의 고함 소리가 세탁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는 목소리였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녹음기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급하게 정지 버튼을 눌렀지만 이미 들어버린 것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우리 집 세탁기에 이런 게? 제 심장은 세탁기보다 더 요란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녹음된 아이 목소리. 혹시 하영이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남자 목소리는 달랐어요. 그 특유의 낮고 거친 톤. 어디서 들었는지 계속 떠올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도윤이었어요. 분명히 우리 사위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설마.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너무나 확실했어요. 녹음기를 행주로 곱게 싸서 장롱 깊숙이 숨겼습니다.
누군가 찾으러 온다면 어쩌죠? 들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녹음기가 왜 세탁기에 있었을까? 누가 여기에 숨겼을까? 거실로 나가보니 하영이가 만화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계속 세탁실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영아, 혹시 세탁기에서 뭔가 본 적 있니? 아이는 깜짝 놀라더니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격하게 부정하는 모습이 오히려 수상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혹시 집 안에 다른 단서가 더 있을까? 하영이가 낮잠을 자는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집 안을 살펴봤습니다. 서재, 거실, 심지어 도윤과 유라의 방까지. 그런데 도윤의 책상 서랍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작은 메모지 뭉치였는데 거기에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15일 오후 7시, 10월 18일 오후 8시 30분, 10월 20일 오전 10시. 뭔가 일정을 기록한 것 같았는데 각 날짜 옆에는 X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조심해야 함. 들키면 안 됨. 이 메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딸 유라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더 지쳐 보였습니다. 유라야, 너 요즘 괜찮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괜찮아요, 엄마. 그냥 일이 좀 많아서.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꾸만 하영이를 끌어안으며 뭔가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때 도윤이 돌아왔어요. 골프를 다녀왔다고 했는데 옷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장모님, 오늘 하영이 어땠어요? 말썽 부리지 않았죠? 아니, 착하게 잘 놀았어.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 녹음기의 주인인가요? 우리 하영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녹음기 속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조용히 해, 울지 마. 그리고 아이의 애절한 울음소리.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녹음기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며칠 더 지켜보면서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만약 제 의심이 맞다면 반드시 하영이를 지켜내겠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일거수일투족, 유라의 표정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하영이의 작은 신호들까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직접 밝혀내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엄마, 제 반지 어디 갔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딸 유라가 눈물을 흘리며 찾던 그 결혼 반지를 저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바로 6살 하영이의 필통 속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둡다는 것을요. 녹음기를 발견한 지 이틀 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영이가 유치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책가방이 너무 무거워 보였어요. 하영아, 가방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니? 할머니가 정리해 줄까? 안 돼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아이가 갑자기 책가방을 꽉 껴안으며 거부했어요. 평소 순한 하영이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유치원 버스가 온다는 방송이 나오자 하영이는 급하게 신발을 신으려다가 책가방을 떨어뜨렸어요.
그 바람에 가방 안 물건들이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색연필, 공책, 만화책.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번쩍이는 금색 물체가 굴러 나왔어요. 이게 뭐야? 제가 집어든 것은 분명히 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 반지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윤, 유라, 2018년 5월 10일.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딸 유라의 결혼 반지였거든요. 2달 전에 없어졌다며 며칠 동안 울면서 찾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하영아, 이게 왜 내 가방에 있니? 아이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주웠어요. 어디서? 기억 안 나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을 보면 분명히 뭔가 더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유치원 버스 기사님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늦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영아, 가방 챙겨서 빨리 가야지. 나중에 할머니랑 다시 이야기하자.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 보낸 후 저는 곧장 반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반지에는 작은 스크래치들이 여러 개나 있었고 특히 한쪽 면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유라가 잃어버렸을 때는 이런 상처가 없었는데 더 충격적인 건 반지와 함께 하영이 가방에서 나온 작은 종이 쪽지였어요. 아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빠가 무서워. 그제야 2달 전 일이 생각났어요. 유라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며 울던 그날 밤. 엄마, 정말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화장대에 놓고 잤는데. 괜찮다, 유라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날 밤 도윤의 반응이 이상했었어요. 반지 하나 없어진 거 가지고 그렇게 울어? 다시 사주면 되잖아. 너무 차갑고 무관심한 반응이었죠. 보통 남편이라면 함께 찾아주거나 위로라도 해줄 텐데.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유라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었어요. 마치 반지를 잃어버린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하영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아이와 단둘이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영아, 아까 그 예쁜 반지 말인데 정말 어디서 주웠는지 기억 안 나? 아이는 한참 망설이더니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비밀이에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무슨 비밀?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반지를 던졌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바닥을 기어다니며 찾았어요. 그래서 하영이가 몰래 주워서 간직했어요.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도윤이 유라에게 화를 내며 반지를 던졌다는 것. 그리고 하영이가 그 모든 걸 지켜봤다는 것? 하영아, 그런 일이 자주 있었을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화나면 무서워요. 목소리가 너무 커지고 엄마가 작아져요. 작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야? 엄마가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떨어요. 하영이처럼요. 아이가 몸을 웅크리며 보여주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말해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바로 그 순간 녹음기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네가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하영아, 혹시 아빠가 너한테도 그렇게 해?
아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리고 보여준 것은 작은 팔목에 난 보라색 멍자국이었습니다. 이건 언제 생긴 거야? 지난주에 하영이가 장난감을 안 치웠다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아, 엄마는 알고 있니? 모르세요. 하영이가 말 안 했어요. 아빠가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라가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하영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저는 아이를 꽉 안아주며 다짐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라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녹음기, 하영이의 그림, 그리고 이제 결혼 반지와 아이의 증언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였어요. 제 사랑하는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유라야, 이제는 말해야 한다. 내 딸이 하영이가 위험하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와 결혼 반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30년 교사 생활 동안 수많은 부모와 상담했지만 제 딸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도윤이 야근이라며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하영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딸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유라야,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일이에요, 엄마? 딸은 뭔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이런 순간이 올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저는 녹음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건지 아니? 유라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어디서 찾았어요? 세탁기에서. 그리고 이것도. 이번엔 결혼 반지를 보여줬어요. 딸은 그 순간 주저앉듯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 저는. 유라야,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이제 다 알았어. 이 녹음기 들어봤니? 딸은 고개를 젓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듣지 마세요. 제발 듣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용히 해, 울지 마. 네가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아이의 흐느낌. 이게 하영이 목소리야? 딸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유라야,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때 딸이 고개를 들었는데 그 얼굴에 작은 상처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파운데이션으로 가렸지만 입술 옆에 분명히 상처가 있었습니다. 너도 맞은 거야? 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도윤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너무 다정했고. 그럼 언제부터? 하영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직장에서 힘들고 육아가 어렵다고.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작은 일로도 화를 내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몇 달 전부터는 하영이에게까지. 하영이에게도 뭘 했다는 거야?
때렸어요. 장난감을 안 치웠다고, 울음소리가 시끄럽다고. 저는 막으려고 했는데 딸이 소매를 걷어 올리니 팔목에 손가락 자국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녹음기는 뭐야? 왜 하영이가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 하영이가 스스로 녹음했어요. 아이가 똑똑해요. 도윤 씨가 화낼 때마다 숨어서 녹음을 했던 거예요. 저한테 보여주면서 엄마, 이거 나쁜 거죠? 라고 물어봤어요.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어요. 6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공포를 증거로 남기고 있었다니. 그래서 내가 세탁기에 숨긴 거야? 아니요. 하영이가 숨긴 거예요. 도윤 씨가 찾을까봐 무서워서. 아이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이 세탁기였나 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하영이가 얼마나 영리하고 용감한 아이인지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왔어요. 도윤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어요. 딸의 얼굴이 순간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떡해요, 엄마. 들키면. 저는 재빨리 녹음기와 반지를 치웠어요. 그리고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해. 알겠지? 도윤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장모님, 아직 안 주무셨네요. 유라랑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냥 하영이 교육 문제 때문에 상의하고 있었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딸과 저는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어요. 유라야, 이제 결정해야 해. 이대로 계속 살 거야? 엄마. 무서워요. 만약 도윤 씨가 더 화를 내면 하영이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유라야,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 어떻게요? 일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 상담센터, 경찰, 뭐든지. 그리고 하영이도 보호해야 하고. 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정말 도와주실 거죠? 물론이야. 넌 내 딸이고 하영이는 내 손녀야. 내가 지켜내겠어. 그날 밤 딸이 잠든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30년간 남의 아이들만 지켜왔는데 정작 제 가족은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여성 긴급전화 1366을 검색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로 할 일을 정한 거죠. 그리고 하영이 방에 살짝 들어가 봤어요. 평화롭게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하영아, 할머니가 반드시 널 지켜낼게.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112 신고센터입니다. 저는 정선자입니다. 제 외손녀가 위험합니다. 그날 아침 9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교사 생활 중 가장 용기 있는 전화였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전날 밤 딸과의 대화 후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새벽 5시부터 여성 긴급 전화,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서까지 모든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오전 8시 하영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어요. 첫 번째로 전화한 곳은 여성 긴급전화 1366이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임시보호시설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딸이 아직 망설이고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경찰 신고도 함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담사의 말에 용기를 얻어 바로 112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오기 전 갑자기 옆집 김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혹시 우리 집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벽이 얇아서 다 들려요. 도윤 씨가 소리 지르는 거, 유라 씨가 우는 거, 심지어 하영이가 아빠 그만해요 하고 우는 것까지. 김 아주머니는 몇 달 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사실 신고하고 싶었는데 괜히 나섰다가 더 큰일 날까봐 망설였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경찰차가 오는 걸 보고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제가 녹음해둔 것도 있어요.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이야. 저희만 외롭게 싸우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전 10시 경찰 2명이 도착했습니다. 여경관과 남경관이었는데 생각보다 진지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신고 내용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혐의네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준비해둔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녹음기, 반지, 하영이의 그림, 그리고 옆집 아주머니의 증언까지.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피해자분들은 어디 계세요? 바로 그때 딸 유라가 회사에서 급하게 달려왔어요. 제가 긴급 상황이라고 연락했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왜? 유라는 경찰을 보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유라 씨, 저희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입니다. 혹시 남편분에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딸이 부인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괜찮아요. 하지만 여경관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유라 씨, 지금 용기를 내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특히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 순간 딸이 무너졌어요. 네, 맞아요. 저도 맞았고 제 딸도 맞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딸이 소매를 걷어 보여준 멍자국을 본 경찰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금 당장 가해자를 체포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어디 있는지 아세요? 회사에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점심시간에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왔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도윤은 경찰을 보자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도윤 씨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녹음기가 재생되자 도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훈육을 한 것뿐이고. 훈육이 6살 아이에게 멍을 만드는 건가요? 여경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윤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도윤이 갑자기 유라에게 소리쳤어요. 너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어야 했는데 네가 먼저 배신한 거야.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유라가 당당히 맞섰습니다. 배신이 아니에요. 제 딸을 지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했어요.
제 딸이 드디어 용기를 낸 것이었거든요. 도윤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옆집 김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이제야 이 동네가 조용해지겠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선생님. 오후에 하영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아이는 집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는 걸 금세 알아챘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어디 갔어요? 하영아, 아빠는 잠깐 다른 곳에 가 있을 거야. 그동안 엄마랑 할머니가 하영이를 지켜줄게. 그럼,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응,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 순간 하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흘렀어요. 도윤은 법원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5년간 접근금지 명령도 받았습니다. 유라는 상담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점 밝은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영이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아이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웃는 얼굴들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우리 가족 그림 그렸어요. 종이 위에는 할머니, 엄마, 하영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어느 가을날 마당에서 꽃감을 깎고 있을 때 하영이가 제 곁에 와 앉았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죠? 응, 이제 정말 괜찮아. 할머니가 용감해서 우리를 구해줬어요. 할머니는 진짜 슈퍼맨이에요. 아이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났어요. 저는 감을 하나 집어들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남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은 제 가족을 지키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남은 날들은 하영이의 웃음소리를 지켜내는 데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고 그걸 지켜내는 것이 바로 가족의 몫이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만약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용기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아동학대 신고 112,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슈퍼맨이 될 수 있습니다. 용기와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 동영상도 공유를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